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번외편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현실적이라 마음에 듭니다. 2020년 대박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들,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한테 알림이 와요. 그럼 바로 봅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이런 댓글이면 제가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혼자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댓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댓글을 달진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귀찮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귀찮아서 답글을 안 달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달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댓글을 주셔라. 죄송합니다. 이기적이어가지고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 여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혼자서 흐뭇해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댓글에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이건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대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 요 정도밖에 못 알려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모든 목차별로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 영상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것만 배우실 건데 질문을 통해서 이것까지도 배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많이 하셔라. 여러분들의 질문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이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우리 송지훈님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목요일에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뭐 약속이 없거나 그러면 목요일 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방송을 찍는 거는 화요일이네.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분의 더 먼저 질문을 하셨던 분의 그 답변에 대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3초 빠지는 건데, 제가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월수금은 정규 강의가 나갈 겁니다.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로 계속 나가고 있죠. 월수금은 그렇게 할 거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 나갈 거고,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제 쓰잘데기 없는 그런 방송이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이 더 많아진다. 질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훈님의 질문은 목요일날 해결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김종엽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목균형표에서 주로 일봉에서 의미가 있는지요? 아니면 주봉, 월봉도 같은 비중으로 의미가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즉 이런 어떤 그 캔들 차트에서 어떤 그 특정한 기간별로 캔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봉, 예를 들어서 1시간봉이다 그러면은 1시간 단위로 캔들이 하나 나오고, 일봉은 하루 단위로 캔들이 하나 나오고, 그죠? 주봉은 일주일 단위로 캔들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따라 다른 건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은 요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요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질문에 대한 답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목균형표예요. 일목균형표인데 잠시만요. 요걸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자, 제가 삼성전자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러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관해서 설명, 이제 교육을 받으시다가 들어온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일목균형표를 켜놨습니다. 자,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목균형표가 일봉에서만 유효한가요? 아니면 주봉, 월봉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유효하게 바라봐야 되나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일봉입니다. 그죠? 일봉에서는 지금 현재의 캔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름대 위로 올라가 있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요거를 채널을 그어봐도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채널을 그어봐도 상승 추세 속에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상승 추세 속에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봉으로 본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제가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그 구름대 위로 올라갔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채널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보니까 만약 이렇게 얼추 맞는 것 같죠? 채널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지금 뭡니까?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락 추세죠. 다우 이론으로 보면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요게 이렇게 가더라도 또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요거를 돌파하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파가 돼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다시 상승 추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분명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 속에 있었는데 5분봉으로 보니까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파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승 파동을 그려볼게요. 상승 파동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상승 파동.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그죠? 고점 돌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점 돌파가 일어나고 있죠. 이 자리에서도 고점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승 파동인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상승 파동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합시다. 1년이에요. 그러면 이 1년 동안에는 상승 추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자, 요 구간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이만큼은 뭡니까? 조정이었죠. 이 큰 파동으로 보면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 파동이었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요만큼만 우리가 끊어서 요 앞에 요 앞뒤는 다 무시하고 이만큼만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본다는 느낌이에요. 확대를 해서 보면 그럼 요만큼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갑니다. 그죠? 자, 다시 요게 요렇게 갔어요. 상승이 이렇게 됐습니다. 뜯어서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1년 동안에는 계속 상승 추세인데, 근데 요만큼을 끊어서 보면 뭡니까?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만 봤을 때는 뭡니까? 하락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뜯어서 보면, 요거를 요 빨간색 원, 이 하락, 이 조정 파동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일봉으로 보니까 여기는 계속 상승 파동이죠. 상승 파동입니다. 근데 요만큼만 보면 여기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2019년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그죠? 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뭐 이렇게 봅시다.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봅시다. 자, 2019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분명히 하락 파동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시간봉으로 볼게요. 제가 시간봉으로 볼게요. 아까 4월 요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그죠?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 파동이었는데 시간봉으로 보니까 이 구간은 지금 하락 파동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느냐, 우리가 뭐 시간봉이나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이라는 건요, 한 캔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이라고 치면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시간에 대한 캔들이고, 요건 하루에 대한 캔들이고, 이건 일주일에 대한 캔들이고, 이거는 한 달에 대한 캔들이고, 이거는 1년에 대한 캔들입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자, 요 캔들, 그죠? 요 캔들 하나, 요게 지금 12월에서 1월까지 이 캔들이거든요. 이게 한 달 동안의 캔들. 그죠? 요 12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한 달간의 캔들이 요 양봉 하나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주봉으로 보면, 아니 일봉으로 보면, 자, 12월 2일이, 자, 여기부터 요 끝까지죠. 요까지죠. 그러면은 아까는 양봉 하나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 그 월봉에는 요렇게 양봉 하나로 표현됐어요. 근데 요렇게 윗꼬리도 있고, 그러니까 밑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는 이 양봉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일봉으로 뜯어보니까 그 캔들 하나 안에서도 요런 모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연봉,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월봉이면, 월봉일 경우에는 이 큰 파동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월봉은 쉽게 설명드리면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산. 그러니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멀리서 우리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그 산에 그 산맥을 쫙 보면서 이제 야, 저 푸르다. 이야, 저 산 멋있네. 아우, 저 산은 아주 그냥 경치가 끝내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산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부분은 막 푸르고 막 아니면은 가을에 막 단풍이 막 예쁘고 한데 또 저 계곡 옆에 가면 막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고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 산꼭대에 올라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산맥을 쫙 여러 개의 산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걸 보면 장관인데 나쁜 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절경인데 그 산 속으로 등산을 하러 들어가 보다 보면 그러면 예쁜 곳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로 완전히 그냥 더러운 곳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월봉으로 보니까 이 상승 파동이 막 끝내주기 삼성전자 막 끝내주기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 월봉 이 속으로 세밀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월봉으로 볼 때는 계속 상승 파동이었는데 일봉으로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떨어지 가지고 막 사람들 막 여기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 뭐 주봉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망원경으로 크게 전체적인 저 산의 어떤 저 산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전반적으로 저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지리산 멀리서 보면 멋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막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거 막 단풍이 예쁘게 펼쳐진 곳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쓰레기가 막 많고 그런 거예요. 즉 이걸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파동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봉에서는 한 파동이 이만해요. 그죠? 한 파동이 요만합니다. 크죠? 하나의 상승 파동들이 이래요. 근데 요 안에서도 일봉을 뜯어보면 요 안에서 요런 세밀한 파동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요게 월봉에서는 하나의 파동으로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뜯어보면은 이 안에서도 잘게 쪼개진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월봉, 주봉 이런 큰 봉을 보는 거는 이제 내가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타임 프레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타임 프레임 뭡니까? 이게 시간의 어떤 프레임. 이게 내가 바라보는 이 시간의 관점. 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더 어렵나?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되지? 하여튼 자, 우리 김종윤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자, 일봉에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주봉, 월봉도 같은 비중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월봉은 이걸 보는 거고, 그죠? 주봉은 요거를 보는 거고. 자 이렇게 봅시다. 월봉은 이거를 봅니다. 그죠? 요거를 봅니다. 주봉은 자 파란색으로 요거를 봅니다. 이렇게 이 주봉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일봉 제가 검은색으로 표현할게요. 일봉은 요걸 보는 겁니다. 더 쉽게. 자, 월봉은 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파동을 보는 거예요. 주봉은 요거를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주봉은 이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크게 쭉 상승하던 것이
주봉으로 세밀하게 보니까 그 안에서도 잘게 쪼개진 파동이 나오더라. 그러면 일봉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엘리엇 파동을 그릴게요. 이렇게. 일봉은 요걸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연봉에서는 이게 전부, 아니 월봉에서는 이게 전부 다 구름대 위에 있지만 주봉을 보니까 요 부분은 주봉에서는 이 부분은 구름대 밑으로, 이 부분은 구름대 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주봉에서는. 그죠? 월봉은 전체 다 구름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봉으로 보면은 요 구간은 구름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봉은 여기부터 구름대 밑으로 내려갑니다. 즉 내가 보는 파동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더 쉽게 마무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월봉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월봉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구름대 돌파하면 사고 구름대 이탈하면 판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만큼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만큼을 먹을 수 있고 이만큼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겁니다. 월봉으로 구름대 돌파 이후에 사서 구름대 이탈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10년 동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은 요때 샀다면, 구름대 돌파 이후에 샀다면 수익률은 한 400% 정도 됐겠죠. 근데 자, 주봉으로 투자를 한다. 주봉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구름대 돌파하면 사고 이탈하면 판다. 그러면은 뭐 요때 사서 요때 팔았겠죠? 요때 팔았겠죠? 이탈했으니까. 그리고 혼조세 있다가, 자,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까 월봉은 1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였잖아요.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월봉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요만큼이 다 구름대 위였는데, 주봉으로 보니까 구름대 밑으로 이탈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주봉으로 이 구름대 돌파에 매수를 하고 구름대 이탈에, 그러니까 즉 삼역호전에, 쉽게 설명해서 삼역호전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삼역호전에 사고 그 다음에 삼역 역전에 판다면, 자, 그렇다면 뭡니까? 투자 사이클이 좀 짧아지죠. 즉 뭐다? 아까 월봉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이 큰 파동으로, 이게 큰 파동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이 엄청 긴데, 근데 주봉으로 보니까 투자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청산이 되니까. 그죠? 근데 요걸 또 일봉으로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럼 2009년이 나오나? 여기부터 우리가 청산, 그죠? 여기도 청산, 여기도 청산, 구름대 이탈을 청산으로 본다면 청산, 그죠? 청산, 또 여기서 청산. 그럼 청산 포인트가 많아지죠. 그럼 더 짧게 먹는 겁니다. 더 짧게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뭐다? 타임 프레임이다. 우리가 월봉으로 본다, 주봉으로 본다, 일봉으로 본다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뭐다? 내 투자 사이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를 지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구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크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단타를 치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 사서 오늘 끝낼 거예요. 근데 이 월봉 보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5분봉이나 3분봉이나 10분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단타를 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투자 사이클에 의해서 요 5분봉을 쓸지 아니면은 시간봉을 쓸지 주봉을 볼지 월봉을 볼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투자의 어떤 기간,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팔 것 같은데 월봉을 보는 거는 미친 짓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좋아 보여서 나는 요건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5분봉을 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즉 일목균형표가 일봉의 의미 있다, 주봉의 의미 있다, 월봉의 의미 있다가 아니라 모든 타임프레임의 일목균형표는 그 시간 타임프레임에 맞춰서 그려지기 때문에 뭐의 의미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본인의 결국에는 본인의 타임프레임에 맞게 봉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일봉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일봉을 이렇게 봐요. 일봉을 보고 나서 이게 어떤 타점이 나온다면 한 이쯤에서 사는 거는 괜찮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그러면 주봉을 한번 봅니다. 저는 그거보다 한 개 더 큰 사이클의 차트를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주봉상의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봉이 자 여기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상승으로 갈 거다, 전고가 돌파되고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일봉 괜찮네. 근데 주봉을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주봉상에는 자 요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주봉에는. 일봉으로 보니까, 일봉으로 세밀하게 보니까 그죠? 똑같죠? 요거를 확대하면, 그죠?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뭡니까? 일봉상에는 상승 파동, 자,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지만 주봉에서 보니까 하락 파동 속에 조그마한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내가 분명 일봉상에는 좀 좋아 보이지만 주봉상에는 하락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먹는 게 아니라 짧게 먹고 나와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즉 파동 사이클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봉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새가 나왔다. 근데 그러면 그게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더 큰 파동 내에서는 현재 일봉에서 표현되는 파동이 어느 위치인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봉상에는 자 요렇게 이 자리일 수가 있어요. 주봉상에 현재 이 자리를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그러면 그럼 이 주봉이니까 요걸 확대하니까 그럼 주봉보다 작은 어떤 그 타임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일봉으로 봤다. 그럼 일봉에는 이미 이렇게 일봉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봉만 봤을 때는 상승 파동이다. 그죠? 근데 주봉으로 보니까 하락 파동 중에 반등 파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 파동, 반등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계속 상승 파동으로 갈 거냐? 막상 일봉상에 전고 돌파가 되고 좋아 보여도 이 계속 상승으로 갈 거냐? 그럼 모르는 거죠. 여기서 주봉이 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그럼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한다면 나는 짧게 먹고 나오겠죠. 요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일봉에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현재 일봉상에는 뭡니까? 지금 상승 추세에 있죠. 상승 추세에 있는데 요거를 시간봉을 보니 아까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였는데 시간봉을 보니 지금 상태가 이렇죠. 뭐다? 상승 중이 아닙니다. 그 짧게 끊어서 보니까 요만큼이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의 요거거든요. 그죠? 이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지만
근데 이 작은 파동 내에서는 시간봉으로 보면 상승 파동이 아니죠. 지금 구름대 막 이렇게 거의 혼조세죠. 이건 혼조세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일봉상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매수를 고려를 하는데 진짜 내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은 조금 더 세밀화된 시간봉을 보고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봉에서는 그냥 상승 추세니까 버뜩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끊어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디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렉탱글 패턴이 계속 된다면 여기서 반등할 때 요때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아니면은 요게 요렇게 이탈이 되면 그러면 이게 조정이 받는 거니까, 조정을 받았다가 어딘가에서 다시 추세가 돌아갈 때 그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지만, 근데 이 상승 추세 속에서도 시간봉으로 보고 여기서 작게 반등할 때 요때에 산다는 거죠. 아니면 이게 이탈이 됐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 채널이 나올 거고, 그럼 이탈이 되다가 이게 돌파가 됐을 때, 아니면은 이게 하락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이게 돌파되고 여기서 전 고점에서 지지받고 돌아 나갈 때, 요때, 아니면 전고가 돌파가 될 때,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이 높아지는 어떤 형태가 나올 때, 그것도 요 타이밍에서, 아니면 여기서 반등했을 때, 요 타이밍에서, 아니면 이 채널을 크게 급락했을 때, 요때도 좋은 포인트거든요. 무조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매수 타점들은, 그러니까 내 진입 시점들은 작은 봉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간 봉을 보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에 좀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이 올랐던 거 없나?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자, 야, 동양 PNF 계속 오르네. 봅시다. 이거 말고 여기 뭐야? 동원개발.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봉을 보고 매수를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룹대 거기 있잖아. 잠시만요. 자, 이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 이게 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봉을, 옛날에 제가 한번 꺼놓은 적이 있는 것 같네. 이게 시간봉을 보니까, 이 지금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인데, 이건 짧게 접근하시는 분들,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상승 추세다, 그죠? 이렇게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제가 이걸 꺼볼게요, 채널을. 이렇게 끄면 맞을, 이렇게 맞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네. 이렇게 꺼야 되네요. 다시. 자, 채널을 제가 이렇게 껐다고 칩시다. 이게 맞는 것 같죠? 자, 보시면, 1시간 봉입니다. 상승해서, 이게 저항, 그죠? 이거 저항,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 그럼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이걸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1시간 봉을 봤을 때 보니까 지금 상승 추세고 구름대 위에 있고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1시간 봉에 보였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라고 판단했을 때는 요거를 1시간 봉이 아니라 한 10분 봉 이렇게 보는 거죠. 10분 봉으로 보면 더 세밀한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요 자리에서 버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지금 계속 상승 추세긴 한데, 만약에 이게 요렇게 이게 정보를 돌파를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하락 파동이죠. 그럼 여기서 어딘가에서 돌아 나가는 타점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돌아 나가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돌아 나갈 때 그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밀한, 예를 들어 제가
한 번 사면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쥐고 있는다. 그럼 제가 일봉을 보겠죠. 일봉을 보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거죠. 똑같은 상승 파동이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 포인트들에서 제가 진입을 하겠죠. 근데 이 포인트를 뭘로 본다? 시간봉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너무 큰 추세니까. 설명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긴 한데 여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시간봉이라든지 일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연봉 같은 경우에는 융둥님 뭐 어떤 차트를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 타임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고요. 모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자신의 투자 프레임, 자신의 투자 사이클에 맞는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면 뭐 주봉, 월봉을 보는 거고요. 내가 그냥 중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뭐 일봉이나 뭐 시간봉을 보는 거고요. 내가 단타를 치는 사람이면 내가 분봉을 보는 겁니다. 그 분봉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목균형표도 그 분봉 안에서의 사이클을 가지고 그 어떤 파동의 움직임을 가지고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봉을 보면 그 시간봉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파동 내에서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사이클에 맞게 일목균형표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도 마찬가지고 볼린저 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의 어떤 그 기간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 깨우치셔야 돼요. 보통 나는 한번 매수를 하면 한 20%, 30% 이렇게 많이 크게 먹고 싶어. 그러면 장기 사이클로 투자를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봉을 최소한 일봉 이상을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한번 매수해가지고 짧게 1% 내지 2% 정도를 먹고 팍 빠지고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분봉을 보는 거죠. 그 분봉에서의 이동평균선, 시간봉에서의 일목균형표, 일봉에서의 볼린저 밴드, 주봉에서의 RSI, 월봉에서의 뭐 스타캐스틱,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을 봐야 되냐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다? 거기에 맞는 차트를 보셔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봉으로 어떤 이 차트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세밀하게 내가 실제로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시간봉이라든지 뭐 분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 내가 주봉을 보고 주봉이 이제 상승 추세니까 내가 이걸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은 일봉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고. 봅시다. 디바이스 ENG인데 주봉을 보니까 구름대 이탈을 했다가 이제 막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막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받을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그 채널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잘 안 보일 뿐더러 여기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어디서 반등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 ENG는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더 올라가더라도 기다렸다가 여기 다시 내려와서 이게 분명히 파동이 상승을 하면 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어떤 포인트, 그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전고점이다.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주봉을 보고는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일봉을 살피면서 내가 진입할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결론만 몇 번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도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여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봉에서의 일목균형표의 어떤 모습은 주봉 그 사이클, 그 크기, 그 파동의 크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 일봉에서의 일목균형표가 나오는 모습은 또 일봉이 보여주는 어떤 그 파동 사이클, 요 사이클에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기간, 즉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차트를 보셔라. 다 보는 게 좋아요. 다 보는 게.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의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죠. 비록 상승 추세지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사야 되겠죠. 요런 거를 월봉을 봐서는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으니 그걸 주봉, 일봉 이렇게 세밀하게 뜯어서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그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더 오늘은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방송하다 보니까 좀 주저리 했는데, 혹시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김종현님, 이하, 다른 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이후에 방송을 한 번 더 찍도록 하죠. 이제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마 알아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즉, 일봉, 주봉 상관없다. 다 그 나름대로 그 파동 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자, 안녕.